안녕하세요, 코트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트덕 챌린지인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코트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작품들을 보내주셨는지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우와, 너무 귀엽네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 팬아트를 보내주신 SEOH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작품부터 너무나 잘 그려주셔서 다음 작품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노딱 붙어서 죽겠는데. 사실 이 사람은 구글한테 노딱 실드 받았다고 좋아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도대체 누가 팬아트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잘 봐요. 요즘 유행하는 세일러문 그리기 이렇게 잘 그려주잖아요. 엥? 여러분들은 요새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세일러문 챌린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쓰러져 있는 세일러문을 자신만의 그림체로 다시 그리는 이 챌린지. 과연 이 챌린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 왜 인터넷에서 유행하게 되었는지 코트덕과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세일러문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외국에서 세일러문 리드로우, 즉 세일러문 다시 그리기로 불리고 있는 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이 세일러문 원본 그림을 이용해 여러 그림쟁이들이 자신만의 그림체로 다시 그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유행을 타게 된 이 세일러문 챌린지. 과연 이 유행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고 또 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트위터라는 SNS를 하실 겁니다. 트윗이라는 짧은 글귀와 사진을 올려 공유하기도 하고 리트윗을 작성하는 문화를 가진 이 SNS에는 특히 그림쟁이라고 불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그림체를 이용해 외주 작업을 받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등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이곳에서 어느 한 한국인 그림쟁이 유저가 이 세일러문 챌린지의 전설적인 시작이 된 트윗을 하나 게시하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9월 오늘이라는 한 트위터 그림쟁이 유저가 샵 원작 장면 내외 그림체로 그리기라는 태그를 달고는 세일러문의 한 장면을 자신의 그림체로 바꿔 그린 트윗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95년 2월 11일 일본에서 방영된 세일러문 S의 36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해당 화에서 메인 빌런인 미스트리스 나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일러문과 우라노스, 넵튠을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때 캡처된 세일러문의 모습이 이 모든 세일러문 챌린지의 원본 장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라는 한국인 트위터 유저의 게시글은 당시 33,000개의 리트윗과 8만여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급격하게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게 되었고 이 모든 전설적인 세일러문 챌린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트위터에는 당연히 외국 그림쟁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국의 한 유저가 시작한 이 세일러문 챌린지를 재미있게 여긴 외국 그림쟁이들이 하나둘씩 샵 세일러문 리드로우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해당 챌린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고 다시 그려진 모습들 역시 원작의 모습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그저 자신의 그림체로 세일러문을 다시 옮겨 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원작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난 기이한 형태로 변형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들은 점점 자신의 그림체를 입힌 단순한 형태를 넘어 독창성을 가미한 모습들로 재미있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 세일러문 챌린지는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던 세일러문 챌린지는 2020년 5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바이러스가 한창인 이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루해하던 외국의 그림쟁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5월 16일부터 갑자기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트위터 그림쟁이들이 엄청난 양의 세일러문 챌린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떡상을 하게 된 것이죠. 구글의 검색 통계 역시 이를 반증하듯 이전까지는 아주 조금의 검색 트래픽만 있었던 이 세일러문 챌린지가 5월 16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검색량이 폭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쳐있는 방구석 그림쟁이들에게 하나의 떡밥으로 작용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의별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짱구 버전, 공자 버전, 저가 코스프레, 초현실주의, 거기에 현대미술까지 원본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창의적인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흐름을 그저 재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영화나 만화 등의 미디어에서 유색인종 캐릭터를 백인의 모습으로 바꿔 표현하는 걸 화이트워싱이라고 부르고 이를 정치적 올바름의 근거에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역시 페미니즘과 급진적인 진보 사상의 성지라고 불리는 SNS이다 보니 이런 화이트워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5월 19일 트위터에 세일러문의 원래 국적인 일본인의 모습으로 세일러문 챌린지를 한 사람이 그림이 올라옵니다. 그는 이 노란 머리를 가진 동양인의 이목구비를 한 세일러문을 올리고 나서 검은 머리에 완전한 동양인의 모습을 한 버전도 업로드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진보 성향의 트위터 유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챌린지를 화이트워싱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올바르게 그려준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 그림에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좀 더 실제 동양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라는 등 각종 칭찬의 트윗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의 트위터 유저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오히려 당신들이 일본인이나 동양인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확실히 그저 재미있는 흐름으로 봐야 할 이 세일러문 챌린지임에도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해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화이트워싱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반발하여 트위터에서는 이를 화이트워싱이다, 아니다, 그저 재미있는 흐름일 뿐 확대 해석하지 마라 라는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쓸데없이 첨가된 PC 요소인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흐름인 것일까? 이렇듯 세일러문 챌린지는 흐름을 탄 지 한 달, 아니 보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유행이며 현재도 여러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멋지게 사랑받는 밈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 모를 것들을 알아보는 데 관심 있으시다면 코트덕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